글로벌 인사이트 가볼 겁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명품 시장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명품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뭔가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명품 시장 불황을 모른다. 이건 너도 나도 아는 얘기인데 네. 최근에 이게 흔들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경제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품 쪽은 계속 있어 왔기 마련인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인지 짚은 걸 좀 제대로 짚을 건지 궁금한데요. 예. 네, 명품 시장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경기를 안 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타긴 탑니다. 지표를 보게 되면 예. 그래도 글로벌 경기가 부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영향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네. 쪽도 뚜렷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경기가 위축의 모습들을 갖추다 보니까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왔던 명품 시장의 동향들은 일단 꺾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일단 지난 2015년도 이후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5년도 뒤로부터는 일단 빠르게 마이너스권도 진입한 적이 있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증가율 자체가 예전만큼 그렇게 빠르게 살아나지 못하면서 상대적인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화면에서 보이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글로벌 명품 시장에 그러면 수요는 어느 쪽이 많이 담당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을 봤었을 때 일단 명품 시장의 주도는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일단 한 30%가 넘는 중국 쪽과 아시아 시장 쪽이 가장 중요하게 모멘텀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 쪽에서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까지 전망을 해보게 되면 여전히 어떤 중국 쪽에서의 강한 수요는 여전할 것이다 라는 쪽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나 나머지 국가들이죠.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상보다 좀 위축된 모습들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를 정리해보게 되면은 일단 중국 중심의 아시아 시장이 주도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주요 소비 계층도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그래서 약 25에서 37세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 이런 주요 소비자들이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치가 중요하겠죠. 예. 일단 저축 대신에 나의 가치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소비에 대한 가치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주된 모습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 업계들에 대한 고민들도 일단 작년 같은 경우도 LVMH 그리고 케어링, 에르메스 같은 쪽이 오히려 아시아 쪽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강한 시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좋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 추이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게 나머지 관련된 명품 업계들의 주가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대처를 잘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LVMH라든가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도 꾸준하게 주가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러네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들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차별화가 이어지면서 명품 업계 쪽에서도 그러면 M&A가 좀 가속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은 일단 프랑스의 명품 패션 그룹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LVMH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미국의 보석 업체 티파니를 162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명품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M&A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거기다가 이 LVMH가 취약한 보석 쪽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미국과 중국 시장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던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2위 그룹도 좀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특히 리치몬드 그룹이라고 하는 까르띠에 같은 보석을 그리고 시계를 그리고 보유한 회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앞으로 이런 어떤 덩치를 키우려고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클로에 같은 패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경쟁사 대비해서 여유하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매물로 나와 있는 샤넬 같은 경우를 M&A를 통해서 이런 어떤 외형 격차도 축소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 브랜드도 한껏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리치몬드 그룹의 영향력에 따라서 명품 그룹에 대한 또 지각 변동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또 경영 실적이 부진한 여러 회사들 대표적으로 살바도르 페레가모 잘 알려진 브랜드죠. 예. 뭐 토즈라든가 프라다 그리고
브루넬로 쿠치넬리, 조르지아 알마니 대부분의 회사들이 또 많이 어느 정도 경영 실적 때문에 매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하나나 두 개 정도를 또 인수를 해서 덩치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의 명품업계 M&A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주목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명품 시장이 꺾이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흔들리나라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살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덩치 큰 기업들이 이제 합하는 거죠. 네. M&A 시장 이거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뭐 명품 백화점이나 면세점 턱턱 사는 흐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주도하는 흐름들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요. 이미지 센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일본이 이거는 그렇죠. 아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격 바짝하고 있다라는 흐름도 있는데 네. 현재의 판단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이미지 센서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뭐 카메라에 많이 들어간다라는 네. 쪽으로는 알고 있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네. 대표적인 이미지 전환으로 바꾸는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카메라로 가장 어떤 효용을 높이는 스마트폰 쪽이겠죠. 스마트폰. 네, 이쪽에 대해서 스마트폰용 카메라가 이미지 센서 시장의 한 61%를 담당하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스마트 TV라든가 또 보안 시스템, CCTV죠. 이런 쪽에서도 탑재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자율주행차 쪽에서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망과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50억 달러 정도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 3년 정도 뒤 정도까지 보게 되면 210억 달러가 넘을 걸로 보여지는 만큼 어느 정도 성장세는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장 조사업체 TSR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미지 센서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21%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이런 어떤 빠른 변화가 어떤 이미지 센서 시장의 여러 가지 경쟁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이미지 센서 시장엔 거의 소니가 네. 어떤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게다가 2021년도 4월 달에 신규 공장을 추가로 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가동을 앞당기겠다라는 쪽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럼 현재 지금 이미지 센서 시장의 동향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바라보게 되면 일단 모바일용 이미지 센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또 옆에는 차량용 이미지 센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인데요. 약간 오타가 났네요. 네. 그래서 차량용과 모바일용 쪽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예, 모바일용은 역시나 소니가 가장 1등이고요. 그 밖에 삼성전자가 이를 바싹 추격하는데 아직까지는 경차가 좀 높은 상황들이고요. 경차가, 예. 네. 그리고 그 밖에 미국 업체들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모바일용에서 뚜렷한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데 반대로 차량용 이미지 센서 쪽에서는 미국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세미컨덕터. 예. 그런 가운데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픽셀 플러스라고 하는 한국 업체도 의미 있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높은 점유율이죠. 4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높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의외로 중국 업체들이 없죠. 그만큼 그러네요. 예. 비메모리 특히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중국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예. 명합을 못 내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이쪽에 대한 각축전은 한국, 미국, 일본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일본이 소니가 독주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일본 소니는 이런 이미지 센서만 가지고도 세계 반도체 업계 8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시장 규모가 낸드 플래시 규모의 4분의 1 정도라고 하더라도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이에 따라서 이미지 센서를 관련돼서 1차로 공략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큰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삼성전자는 또 자동차용 시장에 대해서 계속 강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5월 달에 6,4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고 또 8월 달에는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오포 쪽에도 진입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거기 넘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은 소니가 상당히 위협을 받을 만큼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에 따라서 아마 삼성전자의 역할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이 격차를 많이 좁히는지 여부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1위는 지금 단연 일본 소니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삼성전자와 미국이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고 네. 중국은 덩치는 컸는데 순위는 아예 끼지 못하는 상황이고 네. 사물이 모든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를 맞아서 이런 수요가 좀 늘 것으로 보이고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에도 수요가 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잘 보셔야 될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좀 일본을 추격했으면 좋겠는 네. 그런 바람까지 담아봅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펠레이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